마당에 있는 집에 살다 보면 뭐랄까 평화롭기만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바로 옆집 나무가 슬금슬금 우리 집 담장을 넘어올 때 처음엔 뭐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이게 점점 그늘도 만들고 낙엽 때문에 마당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런 상황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여기 옆집 감나무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던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 생각은 딱 이거였어요. 아니, 내 땅으로 넘어왔으니까 이 가지 정도는 내가 잘라도 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이게 가을이 되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죠. 떨어진 감 때문에 마당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애지중지 키우던 텃밭 채소들은 그늘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다 못한 김철수 씨, 결국엔 톱을 들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래도 되지 싶지만 법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실제로 법정까지 갔던 아주 흥미로운 나무 사건 2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실제 판례 2가지가 아마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형사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사건인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논리로 이 사건들을 판단했을까요? 자, 2사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여기가 경계선이네? 아니네. 하다가 오랫동안 경계 표시 역할을 하던 소나무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뽑아버려서 형사사건이 됐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 저 비싼 나무 내가 심었는데 왜 당신 맘대로 처분하냐 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각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이 2가지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계침범죄라는 게 성립하는지가 문제였고 민사사건에서는 부합이라는 좀 생소하죠? 이 법률 원칙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정말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과랑은 꽤 다를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건,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나무를 뽑아버린 사람이 경계침범죄로 처벌을 받은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그 나무가 정확한 경계선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죄라니 좀 이상하죠? 두 번째 사건은 더 의외입니다. 법원은요, 비싼 돈 들여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아니라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무가 땅에 심어지는 순간 그냥 땅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법이 진짜로 보호하려는 가치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상식과는 좀 달라 보이는 판결들 뒤에는 사실 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원칙이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법은 정확성보다 평화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측량해보니 여기가 내 땅이네 하면서 너도 나도 경계를 막 허물기 시작하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래서 법은 설령 그게 좀 부정확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를 함부로 깨뜨리는 행위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의 키워드는 바로 부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에 딱 달라붙어서 떼어낼 수 없게 되면 그냥 그 주된 물건의 일부로 보고 소유권도 주된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 부합이라는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나무와 벽지입니다. 일단 나무를 땅에 심으면 우리 법은 그 나무를 땅과 한 몸으로 봐요. 마치 우리가 집에 벽지를 바르면 그 벽지가 집의 일부가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김철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리고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법에 근거한 아주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민법을 보면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땅 위로 넘어온 가지랑 땅 밑으로 넘어온 뿌리를 다르게 취급해요. 가지는 일단 이웃에게 먼저 이거 좀 잘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뿌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하면 건물 기초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그냥 바로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 대처 3단계를 꼭 기억해두세요. 첫째, 가지는 요청 먼저, 뿌리는 즉시 제거. 둘째, 경계표로 보이는 건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말 것. 꼭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혹시 남의 땅에 나무 같은 걸 심을 일이 있다면 계약서에 소유권을 분명하게 명시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섣불리 내가 해결하려다가 법을 어기는 실수는 피해야겠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욱하는 감정에 톱을 드는 순간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법이 정말 보호하려는 건 그저 정확한 땅의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명한 법적 해결책을 먼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